오늘은 장례를 준비를 미리 하시고 아버님의 장례를 진행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지난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으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그 아버님께서 편찮으시고 장례를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이것저것 너무 고민할 게 많았는데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니 일단은 뭐가 중요하고 순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 가족들이 준비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장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절차에 대한 형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 가족들하고도 좀 마음이 편해지고 또 아버지에 대한 이별에 대한 시간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선배님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다기보다는 그냥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지를 정하셨나요? 라고 먼저 그것부터 물어보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또 형식적으로 구분이 되는 종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빈소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장의 후보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여쭤봤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선배님의 엔딩 플랜 보고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의 총 예산이 후보 장례식장별로 비교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같이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께는 선배님 이제 이러한 절차로 크게 진행이 될 거고요. 가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할 또 상의하셔야 할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상의하셔서 결정이 나면 다시 또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가족분들과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주셨고 선배님께 자료를 다시 수정을 해서 보내드렸고 그 결정된 상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장례가 발생했을 시에 출동하는 팀장이 알아야 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선배님께는 이러한 내용들을 드리면서 이제는 아버님과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혹시라도 아버님과 나누지 못할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지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님께 꼭 말씀을 드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또 있으실 수 있으니 그런 걱정에 대한 부분을 좀 하지 않으시게 잘 말씀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숙지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족들과 결정한 후보 장례식장, 빈소의 사이즈, 그리고 화장장의 예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일률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출동하는 장례 지도사는 가족들이 원하는 장례 방식과 장례식장, 또 화장장,
그리고 빈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고 출동하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족들의 마음을 또다시 물어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예상했던 대로 장례식장에 예약이 되었고 또 빈소가 준비되면서 차분하게 부고를 보내고 장례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의 장례 절차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약간 달라진다라는 것은 입관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빈소를 꾸밀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좀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족들의 결정사항이죠. 예를 들면 또 조의금을 안 받겠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큰 절차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부터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동소이한 절차가 준비되지 않은 가족들에게는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난번 사례와 같이 장지를 결정을 못하면 이 하나하나 결정을 하면서 또 시간을 빼야 하니까 가족들의 마음은 참 불편하기 끝이 없습니다. 반면 이 선배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어떤 절차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상하고 차분하게 조문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이냐 아니면은 마음의 준비가 없이 처음 겪는 그런 가족이냐에 따라서 장래의 어떤 그 애도의 깊이와 장래의 의미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선배님께서는 이렇게 차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께서는 얼마 전 장모님 상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아버지 상을 치르면서 많은 부분이 대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좋았던 것은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되니까 아버지와 이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아버지와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질문을 했을 뿐이고 선배님의 가족분들은 답을 찾았을 뿐입니다. 장례 과정에 있어서 가족분들이 중심이 돼서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고 가족분들이 의미를 갖고 진행을 해야지만이 무빈소를 하던 가족장을 하던 아니면 조문객을 맞이하시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의미가 있고 엔딩 플래너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엔딩 플래너는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엔딩 플래너는 가족 간의 이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에 필요한 결정을 미리 정리를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장례 준비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